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6월로 예정됐던 6,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 사유는 증자 이후 추진할 사업 계획의 세부 이행 방안 보완을 위한 것으로 향후 취득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 쇼크 등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진단시약 업체 시젠이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젠은 6% 넘게 오른 29,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잇따른 신제품 출시와 납품처 확대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희귀 소재인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 노바텍은 히토류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전일 대비 29% 넘게 상승한 22,450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수요일장인 오늘 우리 시장은 양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양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재개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죠. 미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발언 속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과 1,190원대를 다시 돌파한 환율이 우리 시장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 상황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거기에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특히나 약세 흐름으로 좀 두드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5% 하락한 2023.32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1.76% 하락한 41,8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오랜만에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하면서 0.30% 상승한 66,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0.92% 하락한 32만 3천원의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0.23% 상승한 21만 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1% 하락한 691.47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55,8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는 13% 넘는 급락 속에서 18만 7,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메리톡스도 2% 넘는 하락으로 43만 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25% 빠진 49,9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장 메모리얼데이로 휴장에 들어간 뉴욕 증시가 어제장 다시 재개가 됐는데 3대 지수 모두 좀 약세 흐름 이어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변수로 작용한 걸까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어제 오늘은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엄청 높다. 뭐 거의 99%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콕 집은 게 트럼프의 발언이었어요. 그게 트위터가 되든 인터뷰가 되든. 그런데 걱정했던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여러분들 다 미국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반에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교차가 약 한 1.5% 정도 다우존스 기준으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아쉬웠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오늘 또 추가로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시장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이런 변수와 시장 하루하루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오늘 점검도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코너 들어갑니다. 오늘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양 시장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거기에 좀 더불어서 환율이 1,19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인데 전반적인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양 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은 1, 3, 4번 코너만 있습니다. 2번 코너가 원래 그 월요일은 교육, 화요일은 종목 히스토리 이게 두 가지였었잖아요. 그래서 2번 코너는 이제 월화에 하는데 수요일은 2번 코너가 없어요. 1번 코너 시황, 3번 종목 상담, 4번 내일장 전망 이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간에 쫓겨서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좀 느긋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하락은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다 음봉까지 나왔으니까 더 안 좋은 거죠.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상승 양봉이 가장 좋고 상승 음봉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하락 양봉이다. 네 번째 가장 나쁜 것은 하락 음봉이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케이스가 됐죠. 포인트는 뭐냐면 1월 초선 지수로 회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참 어찌 보면 허무하기도 하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 1월, 2월, 3월, 4월 계속 거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1월 초로 돌아왔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음봉 역시 같습니다. 다만 5월 최저가는 지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5월 최저가가 무너졌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지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코스피는 트럼프 발언으로 미국이 하락 전환한 게 가장 일단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고요. 역시 외국인 매도 이 영향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환율 다시 올라가고 해외 증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었죠. 코스닥은 투자 심리가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이제 흐름이 연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외국인 매도가 주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나 선물보다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락이 최악의 어떤 패닉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나가 보통 17에서 23%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가 전체가 900종목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목 중에서 단 한 종목이 17에서 23% 사이.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을 때 23%까지 올라가고 나빠져 17%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평균 20%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SK 하이닉스는 역시 3% 내외에서 시가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합치면 시가총액의 비중이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쳐도 최소 20%, 최고 26% 정도 됩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단 두 종목이 약 4분의 1.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것만 대형주가 아니죠. 전기전자 대형주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나 선물보다 지지력이 더 높다.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지지력이 상당히 견고한 편입니다. 그리고 5G 테마가 오늘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오늘의 가시종목 코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차트를 통해서 좀 전에 언급했던 내용들 하나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지난 1월 8일 저점이 2023이었습니다. 2023. 오늘 저점이 2016. 그러니까 지난 1월 8일 저점을 깬 거죠. 지난 1월 8일. 1월 8일이니까 1월 초죠. 2023. 그 최저가였어요. 근데 오늘 2016이었으니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연초 한 구간이죠. 그래서 참 제가 비록 최근에 제가 이 하방 배팅을 계속 유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매수 배팅하다 사실은 재미를 못 봤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이 중장기 시장은 제 예상대로 현재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중장기 시장이 적중했다거나 이런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토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품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를 보면은 지난 1, 2, 3, 4월의 흐름이 참 마치 사상두각 같은 이런 형태죠. 객관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십니까? 1월 초로 왔어요, 다시.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단기 매매하신 분들 중에서는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고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 매매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났을 거예요. 파생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제가 강조했던 게 이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피력했던 게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얘기했었죠. 동그라미 구간.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였죠. 4월 말 5월 초에 이중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때 추세 매매로 하방 구축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꽤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 하방 구축을 하다가 빨리 청산하고 또 단타 친다 그러다 사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시장은 적중했지만 단기 시장은 실패했어요. 제 예상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적중한 것과 실패한 것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허무하죠. 그렇게 어렵게 끌어올리더니 결국은 1월 초로 회귀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코스피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보면 아주 절묘해요. 코스피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월 저점을 안 깼습니다. 5월 저점이 언제였냐? 월요일이었어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걸 안 깨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막 흘러내리면 코스닥은 투심이 안 좋아져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서 더 빠지는 경향인데 이거 지지가 된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이색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등락 결과의 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종합주까지 볼까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오늘의 저점은 1월 8일 저점보다 아래다. 그러니까 1월 초로 회귀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중장기 시장은 적중을 한 겁니다. 다만 단기 시장은 저도 실패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 5월 초에 제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중 고점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거 아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안 오진 않겠지만 올해는 안 올 겁니다. 올해는 여기서 약 한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지 저걸 돌파하는데 적어도 2019년에는 다시는 이 라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죠. 이 지시대 2250선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99%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이번엔 전기전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가 왜 의미가 있느냐. 좀 전에 제가 기초 설명을 했죠. 전기전자가 얼마나 시가총액이 큰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자, 전기전자는 장 초반에 저점을 찍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장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9시 때죠. 9시 때 초반에 이제 저점을 기록했는데, 대략 한 9시 한 24분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는 10시 후반대. 네, 그러니까, 대략 10시 한 40분대. 이번에 선물을 볼까요? 어때요? 비슷하죠? 10시 후반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결국 지금 보시는 게 선물지수입니다. 선물지수는 코스피 지수 연동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9시 40분대 저점을 기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기전자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전기전자는 어쨌든 더 빨리 저점을 찍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지지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패닉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보다 저점의 시기가 더 느리다. 이러면 정말 절망적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수와 지수, 지수와 종목, 종목과 종목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지수도 뭐 보면은 뭐 종합지수가 있고 뭐 업종지수가 있잖아요. 또 뭐 어떤 뭐 코스피 지수가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종목의 어떤 흐름이 있고요. 또 뭐 어떤 업종 내에서도 또 뭐 우량주 A, 우량주 B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저점은 빠른 게 좋은 거예요. 고점은 느린 게 좋고요. 이게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지수와 지수, 지수와 종목, 아니면 종목과 종목.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냥 종목이라고 칩시다. A, B가 있어요. A는 저점이 9시 30분이에요. B는 저점이 10시 30분입니다. 당연히 A가 강한 거죠. 왜? B는 A가 9시 30분에 저점 찍고 더 이상 저점 갱신 안 하고 어쨌든 조금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1시간 더 내려왔으니까 약한 거죠. 반대로 고점은 느릴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종목은 고점이 오후 1시예요. 근데 B 종목은 고점이 오후 2시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반대 원리죠. A 종목이 오후 1시에 고점 찍고 슬금슬금 내려올 때 B 종목은 우리 1시간 더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어쨌든 코스피와 선물보다 저점이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지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지지력, 코스닥은 뭐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죠?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일단 이걸 지수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요. 일봉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코스닥 종합지수예요. 저점이 언제였냐? 오후 1시 때였죠. 오후 1시 때.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전 10시 때였어요. 상당히 빠르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점 빠른 게 좋다고. 그리고 일봉 차트로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참 묘한 게 코스닥하고 일봉이 참 유사합니다. 보세요. 자, 코스닥이 지난 월요일에 아래꼬리 달아주고 하락했지만 어쨌든 오늘 지수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지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것도 있지만 코스닥에서 이게 일종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방향타라고 보면 돼요. 이게 키예요. 물론 뭐 코롱 티슈진이라든가 코롱 생명과학처럼 악재가 터진 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사항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길게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패닉은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망적이진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에서 가장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전기전자가 코스피 지수나 선물지수보다 약하다. 이러면 정말 절망적이죠.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제약바이오를 리딩하고 있는 사실은 유통업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업에 불과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세를 본다 그러면 불씨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타오를 수 있는 재료가 많아도 불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씨가 있어야지 불을 붙여서 조금 확산되다가 확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완전히 바짝 마른 재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습기도 있고 이게 조금씩 말라가는 이런 상태의 재료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 불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우든 적어도 기쪽 반등은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마지막 코너, 내일장 전망 코너에서 다시 한번 야간 선물과 내일의 어떤 전망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등락 결과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음봉 마감이 됐는데 1월 초순에 지수로 좀 회귀됐다라는 그 부분을 또 다시 정리를 해드렸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음봉 마감이 됐고 5월 최저가는 좀 지지가 된 상태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다라는 정리였습니다. 특이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좀 약세 흐름이 이어갔고 선물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현물에 대한 특이사항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지지력과 그리고 5G에 대한 테마가 다시 순환매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LG생활건강 그리고 KMW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생활건강을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LG생활건강은 2% 넘게 올라오면서 129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는 역시 6% 넘는 상승 속에서 39,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 속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오늘 탄력이 좀 좋았는데요. 학 과장님 관심 종목 구체적으로 분석 도와주실까요? LG생활건강은 사실 좀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워낙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좋아서 이거는 뭐랄까요, 좀 가장 무난한 우량주라고 봐야 돼요. 뭐라 할까, 급격한 매출 증가도 없고 급격한 매출 감소도 없는, 굳이 비유하자면 화학업종의 롯데제과죠. 화학업종의 롯데제과.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젠가 롯데제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종목이다. 왜 그러냐, 평균적인 제품값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제가 조선업을 언급하면서 조선업이 왜 불리하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은요, 대한척이 50억이면 싼 거예요. 국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웬만한 큰 배들도 100억이고요. 해외 선사에서 그 주문하는 배들은 1000억이에요. 배 한 척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내 척만 그냥 주문 취소가 되거나 수주가 안 되면 그냥 수천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롯데제과는 어떻죠? 롯데제과에서 파는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비싸봐야 한 3,000원 하나요? 싼 거는 뭐 2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단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갑자기 뭐 매출이 폭증하지도 않지만 확 줄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과자를 막 2배, 3배 사 먹진 않거든요. 반대로 불황이라고 해도 사실 뭐 그 정도 먹는 거는 큰 부담 안 느끼잖아요.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었는데 LG생활건강이 어쩌면 참 유사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때요? 고가품이 거의 없죠. 뭐 비누, 치약, 뭐 칫솔, 기타 뭐 각종 뭐 무슨 세제 뭐 뻔하잖아요. 몇만 원 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이에요, 사실상 요즘은. 물론 뭐 LG생활건강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LG라고 하는 어떤 이 브랜드가 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LG가 원래 럭키하고 골드스타 두 가지가 합친 게 LG예요. 럭키라는 화학회사와 골드스타 금성사. 예. 네. 그러니까 화학회사하고 전기전자회사가 합쳐져서 처음에는 럭키금성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럭키금성이라고 이제 한글로 표기하다가 LG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참 이름도 참 좀 그런데 어쨌든 금성사 그 옛날에 다 아실 건데 연세 드신 분들, 네, TV 만들고 갔던 회사. 그래서 원래 이 LG 그룹 자체가 두 가지가 큰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LG에서 가장 좋은 화학 회사는 뭐죠? LG화학이잖아요. 그리고 LG생활건강. 다만 이제 전자 쪽에서는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라든가 예전보다 못해요.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좋은가? 이 전기전자 종목들은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상 강의처럼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 보실래요? 이게 LG생활건강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참 무지막지하죠? 이번에는 LG화학입니다. 보세요. LG화학도 물론 2010년의 고점보다는 낮지만 그렇게 억울한 가격대는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LG생활건강 보여드릴게요. 대단합니다, 정말. 지수가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전기전자 회사죠. 보세요. LG전자 어때요? LG전자 보시면 지난 2008년보다도 못해요. 11년 전보다 더 못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못하죠. 그나마 2015년에 이렇게 박살났다가 그나마 올라온 거예요. 그나마 이게. 네, 그나마 올라온 게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볼까요? 처참하죠? 네, 처참해요.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런 어떤 LG그룹주의 어떤 특성도 얘기하고 그 어떤 종목의 어떤 그 캐릭터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우량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 단가가 높지 않으면서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게 LG생활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략을 간단하게 가져간다면 보유자는 홀딩을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도 굉장히 세요. 자, 작년 10월 말에 지수가 2,000선 깨졌죠? 또 1월 초에 또 지수가 2,000선 깨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2,000선 깨지진 않았지만 지수로 보면 위치가 이쯤 될 겁니다. 이쯤. 거의 2,000선 깨지려고 지금 거의 폼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위치가? 여기잖아요.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지수보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오는 종목인데 지수가 반등 나오면 더 가겠죠. 그러니까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자.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 네, 이겁니다. 두 번째 종목 KMW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보유자는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5G 테마 중에 사실 이게 대장주는 아닌데 이거보다 더 간 것도 있는데 이건 작년 10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갔죠. 네, 무지막지하게. 이 어려운 장세에서. 네, 10,000원도 안 되던 주식이 지금 거의 40,000원 오늘 넘어간 적이 있었으니까 거의 300%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쯤 되면 너무 과열이라는 거죠. 더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보유자는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자. 확실하게. 근데 나는 5G 테마를 잡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5G 테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후발주라고 봐야죠. 아니면 선도주 개념의 탄력 있던 종목이었지만 조정을 좀 받았던 거.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방송 통해서 최고점 대비 조정의 한계치는 마이너스 몇 %다. 추세 한계점은 마이너스 몇 %. 무슨 얘기냐?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몇 %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가 조정으로서는 어떤 마지노선입니다. 또 최고점에서 몇 %까지 올라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추세가 흘러내리느냐 아니면 추세가 유지되느냐 이거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제가 지금 수치를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할 겁니다. 이 방송 1년, 2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요. 하루 이틀 된 사람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에게 권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염두에 주시면서 5G 테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LG생활건강은요, 고평가되어 있는 현재 주가입니다. 하지만 우량주로 좀 대표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 보유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KMW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최근에 5G 관련된 그 테마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적용하셔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어제장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이 됐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깊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100포인트 이상의 하락폭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 속에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지수는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2726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SNS 매수하셨고 매수가 7,14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Snet 종가는요, 2.23% 상승한 7,330원에 마감이 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Snet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Snet 같은 경우에는 B약점이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상 무리가 없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매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나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973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R&2 테크놀로지를 매수가 13,400원에 비중은 80%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 R&2 테크놀로지는 0.39% 상승한 12,85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입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D약점이고요. 무조건 추격 매수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가 맞는데 이분은 아마 제 방송을 보시지 않았던 분 같습니다. 만약에 제 방송을 봤던 분이면 절대로 이 가격에 매수를 안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예요. 뭐 여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든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떤 경우든.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 같으면 절대로 저기서 매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상승 추세일 때는 아무리 높아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늘 했던 얘기 있죠. 매수하는 타이밍은 21선 아래, 아니면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 아마 이 얘기하면 지금 김은혜 씨랑 우리 방송 스태프들이 또 웃을 거예요. 야, 지금 200번째 듣는다. 그럴 겁니다, 아마. 맞아요. 한 2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잖아요. 검은색 21선 아래, 여기. 여기. 이게 정석이라는 얘기예요.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 같으면은 절대로 저기서 매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송 잘 보시고요. 물론 저의 차트 이론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차트 이론은 그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확률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R&2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7577님의 질문이고요. 우리 기술을 매수가 1,52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리 기술은요, 1.69% 상승하면서 1,2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우리 기술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기술은, D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추격 매수 이후에 손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질문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계속 빠져서 손절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세요. 비중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손절가를 정해놓고 자율적 손절하던가. 왜?
사실 이분은 손절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최근이라고 해도 4월 초, 빠르면 뭐 더 먼 구간으로 본다면 지난 3월, 그것도 아니면 2월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홀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본적으로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죠. 더 오르거나 말거나 저 구간에서 매수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흘러내린 데 그냥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인터넷 증권방송 세계 최장 기질입니다. 2001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세계 최장기입니다. 방송 출연은 제가 우리나라 최장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 출연도 19년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손절할까요? 하고 물어본 분들 중에서 손절 마인드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그거거든요. 계속 빠져서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거는 뭐냐면 손절하지 말아달라고, 손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분은 일단은 일적으로 추가하신 다음에 본전 매도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손절가를 정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자율적으로 좀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가격대 잘 참고하셔서 시장에 맞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711님의 질문이고요. 제이 콘텐츠리를 매수가 5,76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제이 콘텐츠리는 2% 가깝게 빠졌습니다. 4,70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재 손실이 좀 크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F학점입니다. 완벽한 추격 매수 후에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분도 일시적으로 추가해서 대응해 주시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수평선 라인이 가격인데요. 여기서 했든, 여기서 했든, 여기서 했든, 아니면 여기서 했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를 저 라인에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조급하신 분이에요. 초보자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초보자도 차트 이렇게 보면, 잘 가긴 하는데, 밀리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죠. 좀 머뭇거릴 겁니다, 아마. 근데 보통 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유가 똑같아요. 전고점을 돌파했다. 중장기도 필요 없고 며칠만 더 가라. 이거예요. 조급한 거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저런 라인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건 정말 초보자예요, 초보자. 네, 진짜 초보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조급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수가 한 번 정도는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매수에 대해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 지양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제이 콘텐츠리는 현재 가격대에서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자율적으로 손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한번 또 올라와줬을 때 그때 좋은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531님의 질문이고요. 녹십자를 매수가 15만 3천 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녹십자 종가는요, 2.82% 빠진 12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가격대 손실이 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학 과장님 녹십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D학점이에요. 좀 높게 매수하셨고 그냥 질질질 끌고 왔어요.
고점 매수 이후에 그냥 무작정 중도홀딩한 거죠. 왜냐하면 녹십자가 우량한 회사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신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당황하니까 이제 원금 회복이 언제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몰라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 회복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달 뒤인지 6개월 뒤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은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 후에 본전 매도 또는 자율적인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분이 수평선을 라인에서 매수하셨으니까 여기거든요. 근데 가격이 여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담 오늘 준비해서 딱 그 생각했죠. 결과를 떠나서 매수 찬스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소 2대.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고. 바로 이 두 번째 동그라미 구간이죠. 여기서 더 밀리면 5% 잘라주면 돼요. 그냥 올라가면 20%짜리인데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아니란 거죠.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매수하는 건 뭐죠? 손대 이소죠. 거꾸로. 손해는 크고 수익은 작고.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 뭐냐? 손소 2대.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다. 그거죠. 이 용어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어떤 주식 체계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뭐 수정지수라든가 뭐 무슨 뭐 확인 매매, 예측 매매 이런 것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의 거 안 뵐게요. 왜? 자존심 상하거든요. 저는 제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여태까지 저는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도 없고 다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독창적이라는 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녹십자 없는 분들 한번 단기 매수해 보세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손수이대 전략. 들어갔다가 밀리면 5% 손절하세요. 올라가면 20%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녹십자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일단 높은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자율적으로 좀 손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854님의 질문이고요. 키스트를 매수가 2,85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케이스트는요, 4% 넘게 빠지면서 3,090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 케이스트 어떻게 보실까요? 아깝죠. 매수 가격은 좋았는데 문제는 매도 가격이에요. 거의 7, 80% 평가 이겼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더 밀리면은 본전 매도하시고 아니면 좀 더 홀딩을 하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에 대해서는 학점 C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당분간 홀딩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정리를 좀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 0.90% 정도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간 선물 보니까 260까지 지금 261지수가 좀 깨지는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내일 목요일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야간 선물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내일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단기 과매도는 확실한 상황이다. 단기 과매도. 제가 차트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단기 반등의 크기와 시점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얼마나 높이 반등하는지, 언제부터 반등하는지. 그러니까 단기 반등의 크기와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손소이대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요. 자, 코스피 지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도 연동이 되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해요. 어쨌든 최근에 흘러내린 건. 제가 볼 때는 2050선 이하는 무조건 이거는 2050선 이하는 무조건 이거는 과매도라고 봐야 돼요. 네, 과매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225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4월 20일 강연회 때 말씀드렸죠. 이게 아무리 높아도 2150, 나중에 2100까지 가는 게 이게 정상이었다. 근데 너무 많이 갔다.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1월 초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낮으면 여기 2100, 높아봐야 2150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50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최소한 100포인트, 많으면 150포인트 정도가 제가 오버슈팅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반대로 또 언더슈팅입니다. 과매도예요. 이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소이대. 자, 여러분들이 현재 뭐 현물이든 파생이든 주식 비중이 제로는 아닐 겁니다.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이라면 내일 과감하게 한번 쏘세요. 나는 현물이나 파생이나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내일 과감하게 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중이 100%만 아니라 그러면 일단 내일 남은 현금을 다 팁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비중이 있는 사람들은 뭐 추가의 개념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100% 이건 손수익이 돼요. 무슨 얘기냐? 현재 0%예요. 현물이든 파생이든. 내일 그냥 뭐 시가가 되든 뭐 장중이 되든 그냥 한번 확 쏘세요. 쐈다가 손해보면 짧게 잘라주면 돼요. 올라가면 쭉 올라가니까 홀딩 안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손소이 됩니다. 손소이 돼. 그래서 내일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는 손해봐야 작아요. 하지만 수익 나면 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19년에 2250이라고 하는 이 지수가 이게 표면적인 지수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리 높아도 2150, 낮으면 2100이 원래 저점, 이게 정상인데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150선을 이탈한 것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심하다는 거죠. 이걸 이탈한 것도.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2000선 다시 깨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제가 4월에도 얘기했죠. 지금은 비록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어차피 2000선 다시 깨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4월에 분명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이건 깨질 지수인 건 맞지만 너무 많이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결과를 떠나서 강력하게 베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